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제안,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그리고 산타클로스 랠리가 없어도 주식시장은 문제없을까?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기반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롭게 제안한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소매업체, 자동차 제조업체, 그리고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개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식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대규모 관세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수입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인상하고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게다가 유럽연합 국가들이 미국산 석유와 가스 구매를 늘리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관세가 시행된다면 현재와 2.4% 수준인 평균 관세율이 무려 17.7%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1934년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주요 타격 산업 소매업과 자동차 산업.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소매업과 자동차 산업입니다. 소매업체의 경우 미국 내 내구 소비재 지출의 약 23%, 비내구 소비재 지출의 약 19%가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인상으로 인해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일부 소매업체는 대체 공급원을 찾거나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제품을 미리 수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부품의 절반 이상이 캐나다, 멕시코, 기타 국가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한 대당 약 3,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울프 리서치에 따르면 이는 평균 신차 가격의 약 6% 인상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GM, 포드, STL, LANTIS 같은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수익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기술 산업의 영향. 엔비디아, 애플 같은 기술 기업들은 수입 부품에 의존하는데 다만 엔비디아처럼 높은 마진을 가진 기업은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애플은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미국 매출 상당 부분이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면제를 요청했으며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대형 IT 기업들은 관세로 인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장비의 약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제조업 및 기타 산업. 제조업체들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알루미늄, 아연, 니켈 같은 금속에 의존하는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알루미늄 생산량은 국내 수요의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건설, 항공우주, 의료기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식시장의 반응.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주식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은 누적 11.5% 하락했고 이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4.1조 달러의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관세 완화 전략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흥미로운 기사를 바탕으로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연말, 투자자들은 산타클로스 랠리를 기대하곤 하죠. 그런데 이번 연말에는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산타클로스 랠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시장에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주식시장 전망과 주요 변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산타클로스 랠리 왜 중요할까? 산타클로스 랠리는 연말과 새해 초에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연말을 앞두고 낙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 동안 S&P 500 지수는 1.1% 하락했고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 역시 각각 0.9%, 1.3%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부진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새해 주식시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월가의 낙관적인 전망.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전망은 정말 어두운 걸까요? 월가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의 목표치는 6,715포인트, 이는 2024년 말 대비 14% 상승한 수치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이 여전히 견고하고 경제가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와 재정 자극책이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셋째, 연준의 역할 금리 인하 기대. 주식시장의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입니다. 연준은 올해 2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가장 큰 과제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고용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죠. 현재 예측에 따르면 12월 일자리 수는 약 16만 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넷째, 소형주와 가치주로의 회전 가능성. 거벨리 펀즈의 투자 책임자 크리스 마란지는 올해 소형주와 가치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시나리오에서 가능하다는 분석인데요. 소형주와 가치주는 2024년 말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연말 시장 부진으로 주춤한 상태입니다. 만약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경우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기술주 여전히 강한 수익성. 기술주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캐털러스트 펀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데이비드 밀러는 주요 기술 기업들이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같은 대형 기술주는 지속적으로 높은 자본 수익률과 주당 순이익 EPS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주가 수익 비율 PER을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섯째, 주식시장 조정에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2023년 연말과 2024년 초에도 주식시장은 약 1% 하락했지만 그 이후 급등하며 연간 상승세를 기록했죠.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 즉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하락이 전체 시장 흐름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산타클로스 랠리 부재와 2025년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 있지만 펀더멘털이 튼튼한 만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